2025년 1월 서울 한복판 편의점 점주 A씨가 매장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하루 14시간 일해도 월 10,000원. 차라리 알바가 낫다는 자막과 함께 36년 동안 단 한 번도 줄어든 적 없던 숫자가 있습니다. 전국 편의점 수. 그런데 작년부터 처음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월 평균 120개씩.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편의점의 몰락을 목격하고 있는가? 그 거대한 균열의 실체를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불황의 수혜주.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마지막 보루라 불리던 편의점이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올해 1분기 편의점 업계는 그야말로 어닝쇼크에 빠졌습니다. 올해 1분기 CU와 GS25는 동시에 어닝쇼크를 터뜨렸습니다. BGF 리테일 영업이익 30점 폭락, GS 리테일 3% 폭락, 같은 기간 이마트는 영업이익 2폭등. 편의점은 죽어가는데 대형마트는 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매출마저 뒷걸음질 쳤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편의점 전체 매출이 0.4% 역성장했습니다. 둔화된 적은 있었어도 매출액 자체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6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늘어나기만 하던 전국의 편의점 수가 작년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이 와중에 다른 유통 채널들은 축배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시기 이마트는 영업이익이 무려 이상 폭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똑같이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인데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백화점과 마트는 위기를 피해갈 비장의 무기가 있었지만 편의점은 불패 신화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근본적인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만 겁니다. 편의점의 위기는 4가지 결정적인 그림자가 겹치며 현실이 됐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포화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4대 편의점 수는 54,850개입니다. 인구 1억 2,300만 명이 넘는 일본의 55,709개와 맞먹습니다. 인구수로 따져보면 일본은 2,070명당 1개, 우리는 943명당 1개 꼴입니다. 밀집도가 2배 이상 높습니다. 이런 포화 상태는 업계의 1위 경쟁 구도마저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흔히 편의점 업계 1위가 어디냐고 물으면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GS가 1위지만 매장 수로는 CU가 1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매장 수가 고침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신규 출점을 통한 성장이 불가능해지면서 매장 수 1위라는 타이틀은 오히려 과도한 경쟁과 비용 증가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편의점은 철저히 내수 산업입니다. 우리 동네 주민들이 지갑을 열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내수 시장은 어떻습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에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과거의 불황은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들이 비싼 외식 대신 편의점 도시락을 찾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불황은 다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 이제는 편의점 김밥 한 줄, 음료수 한 캔 사는 것조차 망설여지게 된 겁니다. 백화점이 위기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해외 사업이라는 돌파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롯데백화점은 베트남 등 해외 매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국내 부진을 만회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갈 수 없는 편의점은 꽁꽁 얼어붙은 국내 소비시장의 한파를 온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편의점의 경쟁자는 더 이상 옆집 편의점만이 아닙니다. 어느새 골목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이들이 편의점의 영역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이소와 올리브영입니다. 과거 생활용품, 화장 팔던 이들이 이제는 과자, 빵, 음료수, 심지어 주류까지 판매하며 편의점의 핵심 상품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편의점을 갈 이유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여기에 각종 퀸커머스 플랫폼까지 가세하며 편의점의 편리함이라는 독점적 가치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태생적으로 객단가, 즉 손님 한 명이 한 번에 쓰는 돈이 적은 사업 모델입니다. 담배 한 갑, 음료수 한 캔, 삼각김밥 하나를 사러 가는 곳이지 대형마트처럼 일주일 장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이 낮은 객단가 구조는 평소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만나자 치명적인 약점이 됐습니다. 1,000원짜리 상품 하나를 팔아봐야 몇십 원 남는 구조인데 인건비, 임대료, 전기요금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하루 종일 팔아도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점주들이 폐업을 선택하면서 36년 만에
매장 수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2010년대 중반 우리보다 먼저 편의점 5만 개 시대를 열며 시장 포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성장은 한계에 부딪혔고 대량 출점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마치 지금 한국 편의점 업계의 탄식을 미리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양이 아닌 질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상초 고급화입니다. 일본 편의점의 자체 브랜드 상품은 싸구려라는 인식을 넘어 전문점 수준의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유명 셰프와 협업한 디저트,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도시락 등 편의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프리미엄 먹거리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사회 인프라로의 진화입니다. 일본 편의점은 더 이상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은행 업무, 공과금 수납, 택배 발송 및 수령은 기본이고 고령화 사회에 맞춰 주민센터의 행정서류 발급, 심지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의 중심이 된 겁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편의점의 생존은 더 이상 매장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얼마나 그 지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공간이 되느냐에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한국 편의점 업계도 생존을 위한 대전환을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내실 다지기입니다. 이제 모든 편의점이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GS 주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 세계의 와인과 위스키를 모아둔 주류 특화 매장을, 야구 팬들을 위한 굿즈와 먹거리를 파는 스포츠 특화 매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윤우 종의 라면으로 벽면을 가득 채운 라면 라이브러리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성지가 되었고, 건강에 관심 많은 직장인들을 위해 품을 모아놓은 헬스케어 특화 매장도 등장했습니다.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를 잡기 위한 노력도 치열합니다. 유명 맛집, 스타 셰프와 손잡고 만든 프리미엄 도시락과 간편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의점에서 줄 서서 먹는 식당의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체 브랜드 상품 역시 가격 경쟁력을 넘어 품 디자인을 앞세운 프리미엄화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소매점을 넘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을 받아주는 거점이 되거나 24시간 언제든 택배를 보내고 찾는 물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르는 곳이 아니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찾아야 하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더욱 근본적인 변화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장 수 1위인 CU의 BGF 리테일은 본부 임차형 매장 전략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본부 임차형은 본사가 직접 좋은 목의 매장을 임차하고 점주에게 운영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본사의 초기 투자 부담과 고정비가 늘어나는 위험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매장 운영에 대한 본사의 통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BGF 리테일은 2021년부터 이 전략을 확대하며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시장은 이들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냉정하게도 증권가는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려잡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는 현재 실적 회복은 물론 뚜렷한 주가 상승 모멘텀도 없다는 혹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두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각각 9.1배, 8.35배 수준으로 시장 평균에 비해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즉 실적에 비해 주가가 싸다는 의미입니다. 업계 1, 2위라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BGF 주주 환원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며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리테일의 주가가 18% 이상 하는 동안 BGF 리테일의 주가는 큰 움직임 없이 방어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누가 영업 손실 폭을 더 효과적으로 줄여나가느냐가 생존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편의점 산업의 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위기의 이면에는 훨씬 더 처절하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장님이 되기를 꿈꿨던 수만 명의 점주들 이야기. 단돈망원이면 당신도 사장님. 이 달콤한 유혹에 수많은 청년들과 은퇴자들이 편의점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현실은 꿈이 아닌 악몽에 가까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편의점 창업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점주들을 옥죄고 왜 그들은 자신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보다도 못한 돈을 벌게 되는지 그 잔인한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편의점 창업 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점주 임차와 본부 임차.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과거에는 점주가 가게를 직접 구해 창업하는 점주 임차가 %에 달했습니다. 초기 비용은 높지만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가게에 대한 권리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본사가 가게를 구해주는 본부 임차가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자본이 부족한 2030 청년들이 적은 돈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점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사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점주는 사실상 사장이 아니라 본사 소유의 가게를 5년간 위탁 운영하는 계약직 점장이 되는 셈입니다. 5년간 자신의 청춘과 노동력을 바쳐 가게를 키워놔도 계약이 끝나면 아무런 권리 없이 몸만 나와야 합니다. 본사는 그 자리에 다른 점주를 앉히면 그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편의점 점주 한 명이 매장 문을 닫고 울고 있을 겁니다. 월 매출 5천만 원.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200만 원 남짓. 자기 가게에서 최저임금도 못 버는 사장님. 이게 2025년 대한민국 편의점의 현실입니다. 한 편의점의 가계부를 가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월 매출 5천만 원에서 본사에 내야 할 가맹비와 물품 원가를 빼면 약 1,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임대료 월 300만 원을 빼면 1,200만 원입니다. 이제 743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려면 최소 3명의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합니다. 야간 근무자 1명만 고용해도 월 10만 원이 넘습니다. 3명이면 월 750만 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점주가 단 하루도 일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긴다면 이미 적자입니다. 여기에 전기세, 관리비, 카드 수수료,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버려야 하는 상품 비용, 즉 폐기로스까지 더하면 적자 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폐기로스는 100% 점주 부담입니다. 결국 점주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스스로를 갈아 넣습니다. 하루 12시간, 1년 5일을 쉬는 날 없이 카운터를 지킵니다. 야간 알바가 펑크라도 내는 날엔 밤을 새우는 것도 점주의 몫입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손에 쥐는 돈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월급보다도 적은 돈입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바쳐 최저시급도 벌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대한민국 편의점 창업의 민낯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차라리 가게를 접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본사는 위약금이라는 마지막 족쇄를 채워놓았습니다. 계약 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폐업하면 인테리어 비용과 각종 지원금을 반환하는 시설 위약금, 남은 기간에 예상 이익을 물어내는 영업 위약금 등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 운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되는 가맹점 분쟁의 절반이 편의점 폐업 관련이라는 사실이 이 현실을 증명합니다. 매출이 좀 나온다 싶으면 바로 옆에 경쟁 편의점이 생깁니다. 법으로 정해진 250m 영업 반경은 다른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꼼수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편의점 본사들은 점주들의 꿈을 담보로 자신들의 배만 불려온 셈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본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안정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이익은 점주들의 피와 땀 위에서 쌓아 올려진 것이었습니다.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듯 모든 산업에는 성장의 한계가 찾아옵니다. 36년간 쉼없이 달려온 한국 편의점은 이제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포화와 침체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특화 매장과 신사업에 뛰어드는 본사의 현실, 그리고 자신의 가게에서 최저 시급도 벌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점주의 현실. 어쩌면 한국 편의점의 진짜 위기는 매출의 역성장이 아니라 꿈의 배신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사장님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팔아 점주들을 올가미에 가두는 이 불공정한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편의점의 불빛은 점점 더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골목의 등대는 이 위기를 딛고 점주와 본사가 상생하는 건강한 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소수의 본사만 살아남고 수만 명의 자영업자가 쓰러지는 잔인한 게임으로 막을 내리게 될까요? 당신의 동네 편의점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5만 개의 매장에서 고뇌하는 점주들의 한숨 속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